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오늘 여들톡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해봤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연주였습니다. 이번 녹음은 좀 힘을 줘봤습니다. 처음으로 선우 씨랑 저랑 한 번에 같이 녹음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트랙을 녹음을 해봤어요. 실로폰도 들어가고 선우 씨의 화음 연주도 있죠. 네, 우리 프로듀서 김씨 존스 하나 씨가 이번에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화려한 테크닉을 발휘해 주셔서 아직 근데 조합을 안 해봤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녹음만 해둔 상태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곡을 만들어 보려고요. 네, 지난 128화에 저희가 아침 이슬을 연주를 했는데 많은 톡토로들이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연주에 많이 위로받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시대의 어떤 새로운 앤썸, 운동가가 되고 있는 다만세를 저희가 연주를 해봤습니다. 톡토로 여러분, 저희가 지난 회차에 앞부분에는 짧게만 들려드렸고 맨 마지막 아우트로에 긴 버전을 넣어두었거든요. 네. 혹시 긴 버전을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회차 맨 마지막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곡은 방송 마지막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 이슬을 생각하면 아주 예전에 뭐 광장에 나간 것도 너무 여러 번이어서 그게 정확히 언젠지를 모르겠는데 양희은 선생님이 아주 대규모로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창을 하고 사람들이 무반주로 아침 이슬을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같이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그게 이명박 정권 때인지 박근혜 정권보다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 중에 아침 이슬을 부르는 이런 경험이 몇 번을 있었는데 양희은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있고 집회 군중들끼리만 불렀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경험이 어디 뼈 같은데 새겨지는 것 같아요. 노래에서 참 많이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노래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은 2024년을 좀 정리해보고 2025년으로 가기 전에 새해에 대한 기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편히 나눠보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너무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제주항공기 사고가 오늘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커다란 참사가 발생하거나 또 너무 끔찍한 뉴스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속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놀랍기도 하니까 거기서 몇 명이 구해졌을까?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니까 뉴스를 계속 틀어놓게 되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뉴스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올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두가 개인이 미디어인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참사에 관련된 소식을 잘못된 정보를 포함해서 내 자신이 알리는 역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어떤 자극적인 영상에서 스스로를 조금 보호하고 약간 거리를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발효됐을 때 톡토로들도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비행기 추락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도하면서 지켜보는 것과는 또 별개로 너무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나치게 황폐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책임질 곳을 찾아야 되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명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토막난 정보들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죠. 특히 SNS를 통해서요. 근데 그런 분노를 실어나르는 토막난 정보들에 스스로를 계속 노출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분노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정보와의 차단 그리고 다른 일상이나 집중할 것에 조금 주의를 돌리는 것도 필요해요. 선우 씨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몇 시간 동안은 음악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집중을 했죠. 사실 저희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침에 그 뉴스를 접하고 오늘 여덟통 녹음을 해야 하는 날인데 도무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마냥 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좀 붙들어 놓기 위해서도 음악 연습을
하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을 녹음을 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런 마음 아픈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둘톡 129화가 올라가는 12월 31일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특히 12월이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한 달이네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2025년에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와 다음 해가 그리고 29살과 30살이 40살과 41살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정확히 나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리본처럼 이어져 있는 그리고 이야기로 이어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그것에 편의적으로 어떤 리듬을 나누듯이 표기를 해둔 것이 한 해 한 해라고 하는 단위인데 그래도 이런 단위가 있음으로 해서 마음속으로나마 약간의 점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힘든 것, 잊고 싶은 것들은 이 점선 이전으로 좀 흘려보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점선 이후에도 가져가야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점선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해가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어떤 약간의 구획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4년이 참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일이 너무 많았고 국가적으로도 그랬는데요. 2024년을 마음으로나마 조금 갈무리해서 보내는 느낌으로 그리고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도 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역시 마음이 힘들지만 일상을 그래도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녹음실에 마이크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하던 걸 하기는 해야죠. 톡갈 한번 가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9화 주제는 혼란 속에서 새해를 맞는 마음입니다.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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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힘이 안 나는데 파워를 외치려니까 진짜 기운이 나는 그래도 빠지네. 인내님 다해서 외쳤어요. 네. 어제 선우 씨와 저는 저희 아파트 이웃이기도 한 김민철 작가 부부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김민철 작가 남편은 우리에게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준 정일영 교수님이죠. 네.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있었던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느 방면으로 지하철을 내려서 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농에서 10,000개를 주문해서 집회 현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나눠준 무지개 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경복궁역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더라. 이런 거를 입수해서 나갔지만 받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레어템이었고 다 동나버려서 근데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전농,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지난번 남태령 집회에 저희도 지난번에 남태령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모여서 트랙터를 타고 서울에 왔던 전봉준 투쟁단을 지켜줬던 그 수많은 시민들, 특히 2030 여성들이 많았죠. 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른 떡이 아닌 무지개 떡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백설기도 아니고 인절미도 아니고 꿀떡도 아닌 무지개 떡이어야만 한다고 고집해서 이걸 맞춰서 대접을 했다라는 거는 무지개가 상징하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양성이고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여러 시민 주체들을 다 포함해서 연대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여두레드의 주원농원 사장님, 향연님이 이 무지개떡을 만든 의미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야, 무지개 떡은 사랑이다. 이게 떡을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기 때문에 만 개의 다른 떡이 아닌 무지개 떡을 시일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획력과 빠른 실행력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꼭 받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떡 말고도 전봉준 투쟁단에서 보낸 여러 대의 커피차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함께 만든 남태령 대첩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를 단 커피차도 아주 여러 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발언했던 여러 시민들 중에 향연님도 계셔서 와, 환호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죠. 스타던데요. 네, 저희도 엄청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남태령 대첩에서 밤을 새셨던 분도 있었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또 어제 광장에도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막연히 생각할 때는 남태령에서 그렇게 1박 2일 동안 그 동짓날 긴 밤을 그 추운데 서가지고 보냈던 사람들이라면은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하고 광장에 다른 사람들이 좀 나가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느껴본 사람들,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막아냈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냈다라고 하는 걸 느껴본 사람은 또 집회를 찾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집회에도 남태령 대첩에 참여하셨던 분이 또 뒤에는 민주동덕 깃발을 놓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발언을 할 때 우리도 진심으로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게 되죠.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에는 집회에는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친구들이 다들 답답해하고 슬퍼하는 와중인데 야 집회 한번 나가봐 이렇게 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사정이 되는 사람들은 짬짬이 자기가 되는 시간에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생업이나 육아나 뭐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 친구들이 더 속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회 한번 나가보면 소리도 실컷 지르고 그러면 속도 좀 깝깝하던 속도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와 어떤 상징으로 깃발을 만들어 들고 나와서 휘두르는 거를 봐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맞아요. 어떤 다른 뭐 지역 축제나 이런 거 조성해 놓은 것보다 집회에 나가면은 창의성이 폭발하고 볼거리가 너무 많죠. 그리고 나와서 발언하는 시민들도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 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진짜 밝구나 맞아. 이런 희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질서정연하게 운영이 잘 되고 긴 거리의 행진까지 이끄는 와중에 어떤 폭력도 사고도 없이 원활하게 이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뭔가 오히려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마음 속에 질서와 균형 이런 가치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느 광장이나 넓은 공간에 만약에 동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줄을 서고 여기를 지키고 뭐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추운 날에 엄청 짜증이 나고 그렇겠죠? 근데 자발적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로 확보해주세요, 조금 움직여주세요 하면 그 말을 다 잘 듣고 다 협조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현장에 있는 여러 인력들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 씨가 감탄하는 집회 진행자 박민주님을 어제 또 만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분 너무 좋아요. 사실 예전에 여들톡에 그 위플래시 탄핵 한 번만 틀면 안 돼 했다고 선우 씨한테 거절당했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 위플래시 반주에 맞춰가지고 퇴진 이걸 할 때 리듬이 딱 정박이 아니라 래퍼들 잘하는 래퍼들이 그러듯이 리듬을 정말 좀 가지고 논단 말이죠. 약간 끈적하게. 그런 리듬감도 너무 좋고 목청도 좋고 발성이 정말 시원시원하죠. 97년생이시고
진보연대에 계신데 제가 이전에는 참여연대에 계시다고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분이 유튜브 채널 시리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집회 사회를 본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톡토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박민주 씨가 10대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재작년에는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10대, 20대에 이렇게 커다란 사건을 겪으면서 활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피플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너 그거 알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안전법들은 유가족들이 만든 거야. 박민주 씨가 그런 사건이 없었어도 활동가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에 발생한 너무 커다랗고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서 또 이런 활동가들이 탄생하기도 하는 거죠. 이번 12월에 여러 집회에서 우리가 오늘 연주한 다만세가 나오고 위플래시 탄핵송이 나오고 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났을 때는 넥스트 레벨을 틀면서 자 다음은 헌재가 있는 광화문으로 갑시다. 다음 단계로 갑시다. 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음악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어제 광장에서의 범 내려온다도 그랬고요.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공연이 있었죠. 이 범 내려온다를 개사해서 집회에 모인 시민들에게 개사는 아니구나. 내란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란 범 내려온다.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내란범 내려온다. 내란범을 잡자라는 걸로. 근데 저는 어제 집회 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경험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공연 같은 거를 보러 가서 청중의 일원이 되는 경험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소비자로서 어디에 뭔가 물건을 사러 가서 고객이 되는 경험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이질적인 연령대와 성별과 관심사와 직업과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이 걸어보고 부대끼고 말도 걸고 서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참 너무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나와 다른 집단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로 만나게 되는 어떤 지점이 굉장히 없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배척하거나 싸우게 되기 쉽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두려움 내지는 싫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렇게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대끼는 경험을 하면서 요즘 되게 사라져 있던 공동체라는 거?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 단위의 삶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게 실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많은 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개개인의 삶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단시간에 좀 확 깊숙이 들어가서 느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어떤 음악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음악에 공명해서 함께 움직이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하는 그런 경험이 강렬하긴 하지만 집회의 경험은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되는 것은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그 감정이 즐거움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은 집회에 나올 때는 깊은 슬픔이나 강렬한 분노라든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엉겨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한데 만나고 또 퍼져나가고 같은 울림 속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혼용되는 어떤 경험이어서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주 춥기도 했는데 커피 트럭도 많았지만 또 강렬한 냄새는
어묵탕에서 나는 냄새. 광화문이 거대한 어떤 어묵탕바 같은 느낌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함께하는 것. 수없이 휘날리는 깃발들을 바라보고 어묵탕 냄새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어 보는 경험, 그리고 파도 타기를 해서 우리가 그 파도의 일원이 되어보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은 정말 강렬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공권력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을 폭력적으로 침탈할 수 있는지를 겪은 시민들, 그리고 그 후로도 탄핵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무력감과 피로감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집회에 나가보는 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정신 상태,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소수의 공권력이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12월 3일 밤에 국회에서도 똑같이 시민들이 뛰쳐나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지킬 수 있었던 거고 남태령의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고 슬퍼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지키고 싶은데 그럴 때 참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 실제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일, 옆에 같이 서보는 것, 같이 걸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어제는 사실 그 전부터 김민철 작가 부부와 송년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BM, Before Martial Law. 계엄 전에 이미 예약을 정해놨던 일정이었죠. 근데 거기가 또 헌재랑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다. 우리 집회에 참석하고 무지개 떡도 받고 파도 타기도 하고 구호 외친 뒤에 거기 저녁 식사하고 나서 행진에 다시 합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식사 시간이 약간 길어지기도 했지만 끝나고 합류하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벌써 명동에 가서 해산을 했다는 거예요.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허망해서 헌재 앞으로 가서 윤석열을 응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화환들도 좀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광화문 쪽을 통과해서 저희 집 쪽으로 오는데 저희가 식사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장이 진짜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인산인해였단 말이죠. 인파와 깃발들과 무대와 트럭들과 커다란 화면과 음향기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광화문 광장이 2시간 사이에 싹 비워지고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해졌더라고요. 나 진짜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참여하고 있던 집회였는데 택시 기사님께 우리나라 집회 문화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집에 오게 되었죠. 집회가 여러 번 이어지고 도시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여서 행사를 하고 행진을 하고 너무 추운 겨울밤에 행사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해산해서 또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 깨끗한 광장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생각도 했어요. 광장이 깨끗한 것은 지저분한 것보다는 놀라우면서 보기에는 더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예전에 축제의 여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Summer of Soul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회차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수십 년 전에 몇만 명이 2주 동안 즐겼던 거대한 음악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자료 화면을 어디에서도 송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게 거짓말처럼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그 이후에 여러 미디어라든가 정보의 창구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도 수십 년 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내가 미쳤던 게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태령 대첩도 그렇고 광장에서 실제 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개개인이 다 역사를 자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시대죠. 그 면이 바로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둘톡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남태령은 일종의 분수령이었고 우리나라의 농민, 소수자, 약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막아내고 어떤 성취를 이룬, 그리고 약자와 소수자가 서로 손을 잡고 고맙다, 힘내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그 에너지가 이어져서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도 그 마음을 이어가겠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 연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겠다. 무지개떡의 형태로. 이것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2024년 겨울이 12월이 참 혹독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달라진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감각이 새겨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사건들을 겪고도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에서 살았으니까 경복궁역 옆에서 살았으니까 계속 집회가 있는 한중간에 저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거죠. 저는 또 프리랜서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한 번은 제 친구가 물대포에 맞고 닭장차에 실려서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 때 제 옆을 스치고 앞으로 전진하던 노회찬 의원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충격을 제가 다스리질 못해서 너무 망연자실해 있을 때 한 친구가, 그 친구도 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집회에 참여하고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감정을 분출하고 있으니까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아닌데?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 촛불 들었던 사람들 어디 가는 거 아닌데?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광장에 나와 봤던 사람들, 그 응원봉 물결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것이 곳곳에 어디 스며들어 있어요. 좌절하는 듯 보이는 때에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다 같이 합쳐져서 커다란 힘으로 분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맞아요. 역사는 다만 일자가 아니라 갈짓자로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메일을 하나 읽어볼까요? 네. 수박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여둘톡을 듣게 된 20대 중반 수박토로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길거리에서 헤드셋으로 매일 여둘톡을 듣다가 연말 새해 기념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 메일 보내봅니다. 저는 흔히 요즘 뉴스에 나오는 탄핵 촉구 시위에 자주 나가는 2030 여성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일상에서 여성 혐오와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혐오들, 소수자 혐오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 어느 정도 무기력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평소 두 분의 말씀이나 지난 탄핵편을 들으며 우리만 고립되어 이 세상에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심을 하며 눈물도 흘렸네요. 저는 아무래도 요즘 취준 시즌이다 보니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대학생활 6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스펙을 쌓아왔는데 막상 공채 시즌에 지원서를 넣으려고 하니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묻고 싶은 질문은 작가님들은 커리어 초반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찾는 것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는 건 별개로 느껴지고 그 직무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성과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검증하는 게 조금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저도 광고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고 콘텐츠 쪽으로 일을 많이 해와서 두 분의 조언을 간단하게나마 들어보고 싶네요.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여둘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박토로 드림 하셨어요. 연말에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저희의 커리어 초반기 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시작했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하나 씨는 커리어 초반에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잡지사 에디터로 일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일을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막연한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저도 일을 그랬던 실제로 것 같아요. 해보기 전에는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죠. 근데 수박토로님은 콘텐츠 쪽으로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하셨는데 취업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 일에 대한 실무 경력이 조금 다져져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제가 하게 된 일에 대한 확신보다는 제가 못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다루는 일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뭐 금융계라든가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 그쪽으로는 나의 적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겠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아주 엄격하고 숨막히는 그런 한국 대기업 같은데도 나는 맞지 않아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대한 확신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제하다 보니까 그나마 내가 관심이 가고 하고 싶어하는 곳 중에서는 이런 데에서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선택지가 남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최지은 작가님의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책에 보면은 최지은 작가님도 자신은 숫자에 관련한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숫자와 거리가 먼 삶이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봤더니 자신은 숫자를 데이터로 해서 설득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분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보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이 강점이고 어떤 것이 약점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해봐야 그 일에 대한 확신 같은 것도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동경 속에서 어떤 것은 깨어지고 어떤 것은 부딪혀 보면서 아, 나는 이 일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데이터를 읽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문해력도 필요하고 어떤 메시지를 경제적이고도 매력적으로 써내는 문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어떤 말하기 능력이라든가 논리력 같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때로는 사람들과 서로 척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노하우도 필요한 거고 근데 누구도 그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못하죠. 그중에 조금 더 잘하는 게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것을 파악해 가는 게 커리어인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잘하는 거를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일을 찾거나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박토로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요즘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봐주기보다는 이미 경력 같은 신입, 어느 정도는 완성된 직원을 뽑으려는 경향들이 더 강해서 이렇게 좀 본인이 완성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딘가에 들어가서 직무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서 자기 커리어는 더 뾰족해지는 거잖아요. 직무라는 게 회사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 직업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강점을 점점 연결시켜 나가면서 자기만의 커리어 패스가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스스로를 좀 열어두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어두고 스스로를 좀 어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박토로님 어떤 회사에 내가 채용이 되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이 회사는 조금 달라 라고 지레 선을 긋기보다는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하면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딱딱 맞는 곳을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서 나에게 더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예전에 여자 둘의 10대, 20대, 30대 얘기할 때 선우 씨도 저도 회사에 들어가서 마음고생했던 얘기, 더러워서 때려치고 싶었던 얘기, 온갖 얘기를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메일 하나를 읽고 약간 답변을 했더니 뭐라고 해야 돼? 그 밥값한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닌가? 자연스럽게 사연 읽기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댓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똑토로님께서 제가 전농 TV를 소리를 꺼놓고 틀어놨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하나님, 전농 TV 같은 거 틀어두실 때 소리를 꺼두면 시청자로 카운팅이 안 된대요. 소리는 키워두고 이어폰 껴두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런 건 또 전혀 몰랐네요. 이게 또 아이돌 팬들이 스밍 돌린다라고 할 때 이런 노하우를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현 시국에도 굉장한 역량으로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듣지 못하는 농인이 소리를 키워놔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줄여놓고 유튜브 방송을 본다거나 아니면 소리 자체가 없는 영상도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톡토로들이 아침 이슬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써주셨네요. 방울 톡토로님께서 아침 이슬 인트로 뭐예요? 출근길에 우는 여성이 돼 점점점 하셨고요. 광토로님께서도 무방비 상태에서 훅 들어온 인트로가 다 괜찮을 거라 토닥이는 것 같아 버스에서 눈물을 싹 훔치며 가는 길입니다. 근데 안 멈춰서 큰일이에요. 훌쩍 하셨고요. 삶은 여행 핵핵님께서도 펑펑 울면서 듣고 있다. 일단 좀 울고 내가 왜 울었는지 생각해 볼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호두토로님께서 인트로의 아침 이슬에 댓글 소개에서 일본 톡토로 오카토로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아름다운 부분이 좀 더, 아니 아주 많이 더 커서 지속되나 봅니다. 오카토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셨어요. 네. 오카토로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여덟톡에 나왔다고 기뻐하시던데 네. 저희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매번 놀라지만 일본 톡토로님들의 한국어 구사 실력과 어떤 그 글에 담긴 깊은 사고에 놀라게 됩니다. 백구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주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국에 같은 마음으로 연대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휴직 중인데 그래도 무임승차하기 싫어서 몇 번 집회에도 나갔어요. 계엄 선포하던 날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9시부터 잠자리에 들었던지라 아침에 깨고 보니 상황이 일단락 되었더라고요. 그날도 새벽에 국회로 달려가신 분들께 빚을 진 느낌이었어요.
남태령에서 고생하셨던 분들까지 모두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컨디션 회복해서 헌법재판소 앞 집회 몇 번 더 가야겠어요. 그리고 소개해 주신 책 바로 주문했네요. 내일 도착한다고 하니 이 책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겠어요. 이 책에 더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암투병 중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씩 얘기해 주시는 이 책의 내용에 너무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위로를 듣고 저런 위로는 나도 하지 말아야겠다. 평상시에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술을 끊냐,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행복 없으면 그게 사는 거냐, 암은 재수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다, 그냥 운이다 등등. 저는 맥주 언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맥주 광이었는데 이제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 그 모든 행복을 다 뒤로 한 채 지내고 있거든요. 다정한 사람들과의 한 잔의 행복을 누가 모르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생일 등의 날이 찾아올 때면 좀 우울합니다. 좋은 책 소개도 너무 감사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적 견해를 공유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여성상은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성분께,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께 드리고 싶네요. 건강하세요. 괄호 열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쿨럭 하셨네요. 백구톡토로님도 지금 암을 겪고 계셔서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최지은 작가님 책에 많은 공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야울님께서 남태령은 가지 못했지만 광화문 시위에 다녀왔어요. 추운 날은 러브핑코 배워머를 하고 가면 따뜻합니다. 시위에도 함께해요 배워머 하셨어요. 사실 겨울에는 좀 두툼한 옷들을 입다 보니까 배에 워머를 하고 있어도 실루엣이 크게 티가 안 나죠. 나는 티가 나. 그리고 저희가 여덟 픽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배워머. 오늘 선우 씨랑 여덟 픽으로 이 얘기 할까 했던 거 기억나요? 아침에? 저희가 오늘 녹음을 앞두고 있는데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기운도 안 나고 밥을 챙겨 먹을 힘도 안 생겨서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매번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이 조합은 참 괜찮다 느끼는 조합이 있어서 소개를 해볼까요? 이게 동네에 있는 맛있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만 있는 체인점이라든가 하면 너무 희소해지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소개드릴 메뉴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네, 가끔은 이렇게 규격화된 맛, 항상 예측 가능한 맛, 그런 것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도미노 피자에서 저희는 하프앤하프, 반반 피자를 시키는데요. 먼저 도우는 씬도우. 네, 얇은 도우, 씬도우로 시키고 크기는 미디엄입니다. 라지예요. 라지예요? 네, 미디엄 시키면 살짝 아쉬울 때가 있어서 오늘 라지 시켜서 조금 남았죠. 라지 사이즈로 반은 포테이토 피자, 반은 슈퍼 디럭스 피자. 이렇게 시키면 약간 슈퍼 디럭스는 페퍼로니랑 블랙 올리브랑 피망 이런 재료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씹는 맛이 있고 짭짤한 그런 피자고, 포테이토 피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감자와 마요네즈가 올라가서 조금 느끼하면서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조각씩 교차시켜가면서 먹으면 어떤 피자에 대한 그런 욕구가 조화롭게 채워지죠. 그리고 씬도우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크러스트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딱 아주 베이직한 씬도우에 하프앤하프로 해서 슈프림이 아니죠. 슈퍼 디럭스와 포테이토를 먹으면은 딱 깔끔하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한 판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의 여덟 픽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덟 픽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남태령에서 밤샌 톡토로님이 계세요. 초코토로님의 댓글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집 가는 길에 남태령역으로 넘어와 달라는 호속을 보고 가게 되었어요.
오후 12시부터 남태령역에서 막혀 있고 강제로 농민들을 트랙터에서 끌어내리고 트랙터 창문 깨진 사진들을 보면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강경 진압을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갔어요. 밤샐 다짐까지는 하지 않고 머릿수 보탤 생각으로 갔는데 막차 시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이크 잡은 농민분께서 저 막차가 끊겼는데 괜찮으신가요? 하니까 다들 와! 하고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다 같이 밤새 해보자라는 함성이었겠죠? 전 준비도 없이 간 거라 생리대도 없고 배터리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가본 남태령역 화장실에는 누군가가 사둔 새 생리대들이, 그리고 옆에 계시던 분께서 빌려주신 보조 배터리가,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줄줄이 도착하던 배달 음식과 핫팩, 보조 배터리들로 느낀 연대감으로 밤을 새 수 있었어요. 일요일 일정이 있어 경찰차가 열리는 순간을 못 봤지만 밤이 가장 긴 동짓날 농민분들과 연대하며 차빼라를 외치던 그 하루는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농민분들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에 자꾸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네요. 흐흐흐 하셨어요. 자랑 많이 해주십시오. 네. 남태령에 다녀오신 톡토로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나토로입니다. 저는 23살 여자이고 남미 여행을 위해 휴학을 하고 주 6, 7일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서 일하고 잠만 자는 휴학 생활을 보내는데 요즘 말벌 아저씨처럼 시위에 나가고 있습니다. 말벌 아저씨 다들 아시죠? 말벌만 있으면 달려가시는. 말벌이 나타나면 바로 달려가는 그 아주 빠르신 분입니다. 그 와중에 주어진 짧은 휴무였는데 저는 이 휴식을 바쳐 남태령에서 보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남태령에서의 하루를 공유해보려 저의 일기를 약간 바꿔 보냅니다. 눈물이 나는 하루였다. 어제 과외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를 마시는데 추운 날씨에 길이 막힌 트랙터들이 계속 눈에 밟혀 눈 딱 감고 남태령으로 갔다.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이라 폭력이 발생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사람이 줄어들면 너무 위험할 테니 트랙터를 몰고 먼 길을 오신 농민분들이 큰일 겪지 않았으면 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럽고 싶지가 않았다. 사실 그 전날 헌재 앞에 가지 않고 발레를 보러 가기로 결정하고 발레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이 깊었다. 공연을 다 보고도 부채감이 약간 있었고 그것은 남태령으로 향할 때도 있었다. 남태령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발언을 해주셨다. 나이 지긋한 베테랑 농민분들과 여성 농민의 목소리와 급식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정말 눈물이 쉼없이 흘렀다. 내게는 급식 노동자 선생님의 말씀이 내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 위험에 처해 있고 인력이 갈려나가고 있지만 사명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아이들을 먹여 키우는 귀한 일을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펑펑 눈물을 흘렸다. 우리 세상은 결국 열심인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귀한 사람들, 귀한 대접받는 세상이 와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남태령에서 시위가 거세지자 경찰은 철수했고 사람들은 사당까지 걸어서 행진을 시작했다. 나는 너무 추워서 철수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지하철에서 경찰의 철수 소식을 옆의 아저씨에게 전하니 아저씨도 기뻐하시며 내게 연신 고맙다고,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뭐가 미안하냐고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했다. 나한테 어제부터 나와 있었냐고 물으셨고 나는 오늘 일 마치고 왔다고 했다. 아저씨는 어제부터 계셨던 모양이었다. 내가 대학교 졸업반이라고 하니 아저씨는 조카와 내가 동갑이라고 하셨다. 젊은 사람들이 시위에 많으니까 분위기도 밝고 미래가 보이는 느낌이라고 아저씨가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 우린 서로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 사람이 너무 싫고 이 세상이 끔찍하게 우울하다. 그래도 믿고 싶다. 결국에 사랑과 연대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자주적으로 되기 쉬운 세상이지만 다정하게 이겨내며 살려고 한다. 생각해보니 동짓날이었다. 이제 밤은 짧아질 거다. 해가 뜨거워질 날은 온다.
남태령에서 저는 비록 날밤 새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너 시간이라도 함께하니 마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면의 화를 소리치고 울면서 표출하니 약간의 시위 테라피도 된 것 같기도 해요. 내란성 무기력에 효과적인 시위 테라피 추천합니다. 연대와 사랑으로 폭력적인 이 상황을 이겨냅시다. 이상입니다. 하면서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 대첩 고맙습니다라고 단체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 사진에서 본인이 어디 계신지 콕 화살표로 찝어서 3열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가리켜 주셨네요. 아, 참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고나토로님한테 고맙다고 하신 아저씨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맞아요. 산타클라라 톡토로의 친구인 샌프란시스코 톡토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클라라 톡토로에게 영업당해서 어느새 열심히 여둘톡을 듣게 된 근처 사는 샌프란시스코 톡토로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탄핵 시위에 각자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고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다가 용기를 내어 제가 15년 넘게 매년 연말에 가족들과 하고 있는 개인 한 해 계획 세우기 템플릿을 공유해 보기로 했어요. 링크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해 두었는데 다른 톡토로님들께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 메일을 씁니다. 이 URL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타이핑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 근대적인 방법밖에 없는 걸까? https 아니 뭔가 팟빵 게시판에라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불러보긴 하겠습니다. https://2개 아시죠? 그 다음에는 bit.ly bit.ly/myplan2025입니다. 저는 파워제이인 계획러인데 계획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반이라도 이룬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대충이라도 방향성을 미리 생각해 둔 해랑 아닌 해가 참 다르고 계획해놓고 엎어두고 까먹은 듯이 살더라도 나중에 열어보면 저의 무의식이 기억이라도 한 듯 방향이 맞아 들어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동안 공유한 주변 친구들도 매년 잘 쓰고 있다고 해주어서 뿌듯하답니다. 저는 남편이랑 연애 시절부터 이 한 해 계획 세우기 워크샵을 연말에 같이 하다가 이제는 아들도 어린이 버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산타클라라 톡토로가 자기네 가족들도 매년 이걸로 한 해 계획을 세운다고 꼭 이야기해달라고 하네요. 계엄령이라는 2024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야기한 혼란과 울분 속에서도 내년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뭐라도 나누고 싶은 톡토로가 드립니다. 링크에 들어가시면 문서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새해 매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템플릿이고요. 또 하나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아놓은 PDF 문서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 좋더라고요. 지금 12월 31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톡토로들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시는 톡토로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으로 가는 이 시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파워제이 계획러시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앞에 체크박스가 있고 깊은 생각을 할 최소 서너 시간의 시간과 에너지가 확보되었나요? 이틀로 나누어 하루 한 부분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박스.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곳에 자리 잡았나요? 다음 질문.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보충해 줄 수 있는 최애 달달구리와 음료를 충분히 구비했나요? 중요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은 손글씨를 쓰면서 깊이 생각하기를 추천합니다. 이 템플릿을 프린트했나요? 빈 종이와 포스트잇과 필기구가 근처에 있나요? 마지막입니다. 세심하십니다. 자, 시작할까요? 라고 돼 있습니다. 네. 2 부분으로 이루어진 계획이고 하나는
지나간 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12월 31일이 아니라 연초에도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왜 그렇게 원 안에 다각형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항목을 나눠서 그 각각의 축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도형을 그리게끔 되는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체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 항목들이 예를 들면 나의 금융자산, 지적인 발전, 나 자신을 좋아해 줬나, 건강, 꿈이나 야망, 커리어, 친구들, 공동체, 가족,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 이런 항목들을 스스로 지금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내용은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혹은 기억될 만한 이벤트 10개를 적어보세요. 좋았거나 나빴거나 순위에 상관없이 적어봅니다. 그리고 최고 아웃풋 3가지, 올해 제일 뼈아픈 경험 3가지 이런 것도 있고요. 2024년이 시작할 때 신년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다시 평가해보면 어떤지 돌아보는 항목도 있고요. 여기서 끊고 잠깐, 저희 2024년이 제가 막연히 어디 써두지는 않았지만 계획한 대로 되었다는 어필을 하고 싶네요. 계획이 있었어요? 새해 계획 같은 걸 하는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그 전에 3년 반 동안 끙끙대고 있던 원고가 2024년에는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 이런저런 활동을 할 테니까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는 트레토로닝과 함께 PT를 해서 체력을 많이 키웠고 그리고 올해 중반부터 제 책, 선우 씨와 나의 우리 책,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책, 즐거운 어른, 이 3권이 동시에 나오면서 그에 관련한 활동들을 하는 걸로 하반기를 그 쌓아둔 체력을 썼으니까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발목 골절에 비상계엄에 생각도 못한 그러게요. 12월을 보내고 있네요. 우리 각자가 소중하게 쌓아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한 해인데 지금 12월에 이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다시 차곡차곡 쌓아봐야죠. 그리고 선우 씨의 경우 2024년 1월에 새로 시작하게 된 게 있어요. 플룻. 네, 제가 그때 아는 분으로부터 플룻을 대여할 때 얼마나 하려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플룻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플룻을 구입했잖아요. 네.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2월이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2024년 너무 지긋지긋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에게 아주 소중한 평생 가져가고 싶은 취미가 생겼네요. 바로 플룻이네요. 저는 선우 씨가 1월에서부터 적어도 11월까지는 물론 12월에도 계속 연습을 했죠. 정말 열심히 집에서 플룻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요즘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광장에서도 또 혼자 헤드셋을 끼고도 다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공간, 보이지 않는 쿠션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게 확실히 음악인 것 같아요. 선우 씨가 집에서 계속 플룻 연습을 해서 그런지 저는 요새 목관악기가 너무 좋아요. 저에게도 그 좋은 영향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저의 플룻 생활은 꾸준하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템플릿으로 돌아가자면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올해 좋았고 새해에도 계속하고 싶은 습관들, 그리고 새해에는 그만두고 싶은 습관들, 새로 시작할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란이 있습니다. 이거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새해 계획 파트에서 하나 씨가 좋아하는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부분이 있네요. 내가 평생을 들여서 이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래에 빈 종이에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저희 이런 지금도 부분이 있습니다. 마인드맵 한 장을 앞에 놓고 오늘은 비록 좀 의식의 흐름대로 가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반갑네요. 중장기 계획도 있네요. 5년, 10년, 15년 후에 대한 계획. 이것도 좋아요. 인간관계 특집. 올해 더 집중하고 싶은 인간관계가 있나요?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게 연대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나요? 그 연대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지금 12월을 겪으면서 많은 톡토로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새해 계획에 이 부분을 좀 넣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신년에 희망을 더 줄 것 같네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체크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도 체크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리뷰를 리뷰하기라고 하는 코너인데 이 템플릿의 맨 마지막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네요. 이 플래닝 템플릿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을 이메일 주소를 써놓고 여기로 보내요 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템플릿인 모양이죠. 네. 이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여러 개를 얻은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톡토로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새해에도 방학이 아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둘톡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네. 심란하고 뒤숭숭한 시기이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여둘톡이라는 일상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우트로에도 다만세 한번 들어가나요? 네, 그러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9화는 혼란 속에서 새해를 맞는 마음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